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안개 낀 곳이 있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구미 29, 포항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재개가 난 대구 시민회관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공연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 데 이어 6월에는 용재 온일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강이 협연을 펼쳤고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도 지난달에 리사이틀 무대를 대구 시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세계 수준급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광장 페스티벌은 공연뿐만 아니라 그림과 아트마켓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서 앉아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또 공연을 또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11시 콘서트, 공연장 입장이 제한된 유아들을 위한 아이조아 콘서트, 청소년 공연장 투어 프로그램 등 관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준급의 공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저희 극장은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그래도 기분 좋게 극장에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가칭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을 열어 클래식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음악 관련 산업이나 관련 음악 예술인들의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가 교육의 기회, 정보 제공 교류의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대구 공연 문화 1번지였던 대구 시민회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턱 낮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인 홍유한 선생의 유적지 정비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농은 홍유한 선생의 생가입니다.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세운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유한 선생은 조선 영정조 때 인물로 한국 천주교회 창립보다 30여 년이나 앞서 천주 신앙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을 위해 성직자처럼 결혼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수덕자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7년까지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생가 일대를 유적지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는 최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을 초청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고 교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현관을 건립을 하고 홍유한 선생이 사셨던 집을 복원을 하고 또 주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동교구장인 권혁주 주교는 유적지 정비 사업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주시와 안동교구는 교황의 이번 방문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농은 선생 유적지를 정비해 천주교 성지로 만들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어제 울릉도에서는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담은 태권도 시범과 플래시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초 독도 선착장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기상 악화로 접근이 어려워 울릉도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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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와 멋진 격파 시범, 고사리 손 어린이의 주먹 찌르기와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울립니다.
공작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독도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영토 수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독도 우리 딱! 태극기와 독도기를 활용한 독도 플랩시몹 행사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독도 선착장에서 행사를 열지 못해 아쉬웠지만 광복절에 열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전국의 학생들과 관공서 공무원들과 그리고 전 국민이 반드시 독도를 한 번씩은 일평생 동안 밟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독도를 평화의 섬, 문화예술의 섬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서 문화예술 행사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에 해외 태권도인들을 초청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 만들어 독도에 대한 세계인의 확실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7개 지역 41곳을 대상으로 주 성수품에 대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3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재해 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무 등 채소류와 나물류, 조기와 북어포 등 수산물은 대부분 하락했고 사육도수 감소와 계절적 수요가 증가한 쇠고기와 과자류 등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과와 배 등 햇과 신류는 본격적인 출하기가 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8월 하순쯤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을 비롯해 제수용품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살피고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파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 지역 공업단지 10곳 중 3곳이 인근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용태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대구의 공업단지 10곳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검단공단과 염색공단, 옥포 농공단지 등 3곳의 땅값이 인근 주거지역보다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서구의 염색공단은 지난 2006년 22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600만 원으로 173% 상승한 반면 인근 평리동 주거지역은 100% 올라 상승률도 공업지역이 높았습니다. 연구소 측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땅값이 공업지역보다 높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인력 수급이 쉬운 도심 공단이 부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어린이 사고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93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1건으로 줄었고 경북도 103건에서 28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34.4%던 것이 지난해는 58.1%로 높아졌고 경북은 30.1%던 것이 67.9%로 높아졌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와 관련 단속이 어린이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감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신청 업무가 광역도에서 해당 시군 지자체로 다시 위임됐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발전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1,5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업무는 이달부터 해당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의성 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이 74곳에 허가됐고 매년 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50차례에 걸친 무역사절단 파견과 국제 전시 박람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3개국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 사업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어 수출 계약 5천만 달러, 1억 8,3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출국은 2005년 182개국에서 2013년 197개국으로 확대됐고 수출 품목은 2,250여 개에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11월 중동과 인도, 중국으로 갈 무역사절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무역사절단으로 선정된 업체는 편도항공유와 상담장과 차량 임차료,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지역은 대구에 있는 업체만 지원할 수 있고 중동과 인도 지역은 대구 경북업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북쌀 명품화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도는 최근 쌀 생산 농가와 가공 유통업체, 학계, 행정 등 20여 명의 쌀 분야 전문가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정책 개발과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품종 개량과 생산 유통, 연구 등 3개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귀농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9년 귀농한 농민에 대해 2년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에 9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